주식계의 흥미로운 비밀을 파헤치다 주식정보요원 마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메타버스에 이은 가상부동산입니다. 가상부동산에 대한 온갖 궁금증들 전부 파헤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왜 돈이 되는지, 가상세계에서의 가상자산이 점점 화폐와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1화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집 없고 땅 없으신 분들 한순간에 강남 땅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메타버스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상부동산이 있습니다. 현실의 땅을 옮겨놓은 가상부동산 어스투, 한국에는 독도버스와 세컨서울이 있습니다. 어스투는 구글어스를 바탕으로 지구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 가상지구를 만들었고 땅을 1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 팔고 있습니다. 어스투에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7,1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새로운 세계를 구현한 가상부동산도 있습니다. 엑시엠피니티라든가 디센트럴랜드인데요.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엑시엠피니티는 약 30억 원의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고 게임 세계관 속에서 220개만 존재하는 희귀한 부동산으로 상상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캐나다 가상자산 투자회사 토큰스닷컴은 약 28억 원을 들여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 속 패션 스트리트 구역의 약 170평의 토지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상부동산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상세계의 가상부동산, 철학적으로 의미를 따진다면 아무 의미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된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실제 부동산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가상인데 이걸 소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죠? 먼저 메타버스 속 가상부동산은 NFT 등으로 보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거래까지 할 수 있습니다. NFT가 뭐냐라고 한다면 정품 인증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품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진짜 명품은 한 개밖에 없죠. 그 인증서가 NFT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부동산과 NFT, 무언가 감이 오시나요? 1화에서 말했던 코인이나 NFT와 같은 가치보존형 자산은 사회적 합의와 수급이 가치평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가상부동산의 희소성과 투자 가능성을 가치라고 믿는 사회적 합의가 생긴다면 가상부동산 역시 가상자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으로서 가상부동산이 자리 잡는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이기에 현실 부동산과 비교하며 의미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이지 않는 땅 따먹기 같기도 한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제 영상 친구에게 보내고 싶으면 URL을 복사해서 공유하죠. 유튜브 링크의 제일 앞머리에는 www.youtube.com이 항상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은 원래 영토, 영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주소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죠. 현재 가상 부동산은 인터넷 초창기의 도메인과 비슷합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좋은 도메인 이름을 갖기 위해서 도메인 장사를 하기도 하고 도메인 해킹을 하기도 하고 도메인을 몇십억을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투기 현상처럼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 줄로 쓰인 알파벳이 상표권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인터넷의 영토 도메인,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속 가상 부동산, 둘 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필수적으로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나중엔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한 가상 부동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다들 땅을 만들어내거나 복제해버리면 가상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가상이니까 똑같은 땅을 무한정 복제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땅을 무한정 넓힐 수 있을 텐데 가치가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가상부동산의 플랫폼은 가상의 희소성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한 플랫폼에서 땅을 막 늘린다? 그런 일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가상부동산 플랫폼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유사한 예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암호화폐에서도 대장이 있고 투자할 만하다고 평가받는 것들은 따로 있는 것처럼 가상부동산 플랫폼도 몇 개로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금의 코인 거래소처럼 가상부동산에서도 통합거래소가 생겨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상부동산, 미래엔 진짜 가격이 상승할까요? 가상부동산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현재보단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가상부동산은 현실 세계의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상부동산 플랫폼 세컨소를 보더라도 한강이나 강남 주변이 먼저 신청이 마감되고 그 이후 점점 멀어질수록 신청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가격은 가상지구든 아예 새로운 가상 공간이든 현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고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광고비나 임대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기술이 개발돼서 메타버스만의 또 다른 문화가 형성되거나 관련 산업이 더욱 다양해진다면 가상부동산은 예측 불가능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부동산에 대한 온갖 궁금증들을 다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정보위원 마르스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전문가 김동석 어드바이저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상부동산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세컨 서울의 개발사의 100% 모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MBT가 대장주로서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베타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주가 급등이 함께 만들어졌다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타 서비스가 종료됐는데 왜 올라갔냐라고 한다면 정식 오픈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오픈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우상향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핑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독도버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버스 같은 경우에는 독도 자체를 완전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도스라는 가상 화폐를 통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무언가를 캐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안에서 은행 기술이 있는 또는 은행에서 돈을 입출금하는 기술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핑거가 독도버스를 통해서 농협은행과 함께 이제 입출금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기술력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아마 지금의 이 상승세기형 상태라면 좀 추가적인 우상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핑거도 이제 독도버스 2차 모집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출시가 2022년 3월입니다. 그럼 3월 전까지 추세 우상향이라든가 급등이 3만원 돌파하는 데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상세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